실명 공개입니다. 실명 공개, 어젠 실명 공개 물음표였죠. 이번 실명 공개 느낌표예요. 기사 보시죠. 통일교 전 간부 전재수의 4천만 원 명품 시계 전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 전부 허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뭔가 로비를 했다, 줄을 대려고 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지금 권성동 의원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죠. 그 조사가 되고 있는데 여권은 누구야? 익명으로 뭐 2명이라고 하는데 뭐 출판 기념회 14명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명이 이번에 나왔다라는 거죠. 대체 어떤 얘기를 특검에 가서 이 통일교 전 간부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또 뭐라고 했냐. 2018년 9월 당시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에 직접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인사하면서 이 같은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술이 좀 구체적이죠. 시계 브랜드명까지 시기가 딱 특정이 좀 되면서 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해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어요. 금품 수수 의혹 전부 허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그 전에 개인적인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의적 왜곡은 예외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억울해요. 진짜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SNS에 쓴 글이고 그리고 또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마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거듭될걸요. 라는 얘기를 또 남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양쪽 얘기가 완전히 갈려요. 송영원 변호사님. 이게 그냥 부인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반전이 거듭될 거예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전부 허위라고 하는 말을 길게 늘리면요. 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시죠?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문장이죠. 그런데 결국은 기소되고 처벌받았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따라서 어떤 것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줘야 된다면 김건희 씨는 지금 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의 저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받아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게 된 그 순간부터 정상적인 절차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제3자가 수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무혐의였다라고 하면 저 말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설득력이 있죠.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특검 스스로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었으니까 사건 번호를 부여해놨을 텐데 그러고서 4개월 동안 방치해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당사자들이 정보를 알았다면 많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만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와서 전재수 의원이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없었는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특검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전부 허위입니다. 아니에요. 라고 부인을 해도 그동안 부인했던 사람들 다 기소됐는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재수 이 해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현선 변호사님. 깜짝 놀란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반전이 대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할 정도니까 아마 네. 다른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뭘 갖고 있는 걸까요? 반박할. 그렇죠. 관련된 충분히 이 모든 사실관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입증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는 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과연 신빙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살펴보게 되면 물론 지금 본인이 통일교의 전 세계 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죠. 전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씨에 대한 많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민주당과 관련된 실세 장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한 진술까지 했다. 이것은 오히려 정부에게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어필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에 대한 처벌을 좀 어떻게 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그 저희를 좀 의심해 봐야 될 사정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
경우에는 구속 기소된 이유가 단지 진술뿐만 아닙니다.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나왔어요. 고가품이 전달되었고 고가품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과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 얘기를 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냐. 이 사람 그냥 지금 여기저기 다 물귀신 작전으로 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뭐 나는 억울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장관직을 유지하는 이상 공정한 수사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에서 물러나서 법에 따라 수사를 받는 게 정도입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세요. 장관직에서 물러나서 수사를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반전이고 자시고 일단 내려와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뭐 부산 주진우 의원도 지금 부산이죠. 네. 전재수 장관 뭐 부산에서 시장 나오니 많이 저울질한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공세 그걸로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특검이 잘못했어요. 민중기 특검이 이건 정말 100번 잘못한 겁니다. 저런 진술이 있었다면 그 시점에 당연히 본인들이 특검 수사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되고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면 당연히 타 기관에 이첩을 해서 명명백백 가려야죠.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정말로 받은 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 저는 저 듣는 첫 보도 때 이거 권성동하고 서로 양쪽에 이렇게 균형 맞추려고 하는 건가? 결국 보험을 든 건가? 권성동 의원도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처음에는 뭐 큰 거 하나 1억 원 이런 돈이 대선 자금으로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받은 건지 이거에 대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재수 의원도 4천만 원이 당에 전달이 된 거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받은 개인적인 수수인지 이런 거 정부는 분명히 규명을 했어야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 이게 정치 자금일 수 있어서 공소시효 7년 이런 계산까지 했다면 그건 더더욱 특검은 할 말이 없고요. 특검의 신뢰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할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또 더군다나 윤영호라는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특정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이제 결심 공판에 최후 진술 오늘 그렇죠. 한다는 예정이 돼 거잖아요. 있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촉각을 곤두 세워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오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결심 공판입니다. 결심 공판이면 최후 진술이 있고 이 최후 진술에서 내가 명확히 다 얘기할 거예요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과연 그럼 이 4시에 지금 이 해당 의원 말고 추가적인 실명이 더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김철현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더 추가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그동안 보면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는 부분도 증명이 된 거고 그동안까지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상대로만 어떤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통일교에서 보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을 문재인 정부나 여당 그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상대로 로비를 해온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보면 통일교에서도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에게 후원금 쪼개기도 했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실명이 공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로 가고 나머지 아마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히든 카드로 좀 네.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어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보면 언제든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다고 좀 보이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전재수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18년 7월 달에 지금 천정국을 방문했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재수 장관이 어떤 반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게 저는 아마 그 한학자 총재가 본인에 대한 그 천정국에서 본인을 만났다는 것을 조금 증언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만들려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대통령이 보면 통일교를 겨냥해서 만약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되는 경우가 있으면 해상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일교의 총재 역할을 하고 있는 한학조 총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번 정권에서의 어떤 장관인 전재수 장관을 보호해야 자기가 아마 통일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어떤 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전재수 장관이 생각하는 그런 반전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히든 카드로 몇 개를 더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다 얘기하면 더 이상의 카드가 없는데 오히려 몇 개 좀 쟁여놓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이게 사실 이 통일교의 어떤 줄대기 의혹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거죠. 수사 중인데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를 한 건 여권도 야권도 이만큼씩 한 보따리씩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건데 그래서인 건지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언제 보고서 내셨어요? 저번 주에 제출했어요. 난 못 받았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네,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상황,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야 없이 다 거론이 되고 있다. 특히나 사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야권인지 얘기가 나왔는데 새롭게 나오는 여권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 볼까요? 통일교 측의 민주당 상대 전방위 접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 라인도 접촉을 시도했었어요. 이건 시도입니다. 핵심 측근, 현 정부 장관급 인사 2명, 현 정부 차관급 인사, 캠프 출신 전현직 의원 2명,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 2명, 장관 1명. 여기는 이제 수수 의혹이 여기서부터는 좀 다르죠. 시도와 의혹, 이 수수 의혹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금품 수수 의혹, 현 정부 핵심 인사 1명, 전현직 의원 2명, 쪼개기 후원 의혹, 전현직 광역단체장 3명, 전 의원 1명, 출판 기념회는 뭐 한 10여 명이 된다. 14, 15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사안이 크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안이 크다. 그 사안 얘기가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보시죠. 매일경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위법한 종교단체 이거 해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한국일보 좀 같이 볼까요? 야, 이 통일교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는 겁박 아니냐라고 또 야당은 이거는 오히려 말하지 마라고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윤선 변호사님.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서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주장만 살펴보더라도 통일교는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그런 이권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시도를 했고 실제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혹들이 충분히 있고 그것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민주당을 대상으로 똑같이 그런 시도를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일부 금품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그것도 정치자금법 내에서 인정이 되는 뭐 그런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제공이 되었다면 그것은 처벌에 이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라는 이런 종교단체가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충분히 저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법 규정에 해당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해산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해산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어프로치 시도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한테도 좀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어제 법정에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윤영호 전 이 본부장이 갖고 있었던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그 녹취 내용 저희 그 그래픽으로 만든 거 있죠? 아까 본 거 같이 보시죠. 네, 이겁니다. A 장관하고 몇 군데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오피셜하게, 이쪽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다음 정진상 부실장이 뭐 그 밑에서 쭉 뭐 해갖고 뭐 화상으로 하니까 그건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일단 여기는 시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송영훈 변호사님 사실 이게 자칫 좀 더 번지면 대통령실까지 번지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일교 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부분을 특검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당장의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국회 의석 분포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은 다 특검에서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대로 저것은 특검을 조기에 도입해서 명명백백하게 다 규명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부 증거를 통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저런 진술을 해서 특별히 얻을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뚜렷한 유인이 있어서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저런 이야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특검으로부터 일종의 괘씸죄로 구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이제는 이 마당에는 다 털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분명한 건 자꾸 뭔가 의혹이 나오고 있고 오늘 4시에 또 결심 공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혹은 이 이후에 무슨 얘기가 얼마나 더 나오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